길거리를 걷다 보면 유리창에 덕지덕지 붙은 임대 현수막들, 불이 꺼진 채 을씨년스럽게 남아있는 빈 가게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예전 같으면 사람들로 가득 찼을 시간인데도 텅 비어버린 상점가를 보면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궁금해지죠. 더 심각한 건 이런 현상이 서울 강남이나 홍대 같은 핫플레이스에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권리금을 주고서라도 들어가고 싶어 했던 그 골목들이 이제는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건 단순한 불황이 아니라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변화의 신호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왜 이런 일이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상가 투자나 창업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오프라인 상권의 구조적 붕괴라고 봐야 합니다.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과거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저녁 8시만 되면 한때 번화했던 거리조차 조용해지고 문전성시를 이루던 맛집들도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문을 닫습니다. 상가 매물은 처음 가격의 절반 가까이 내려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는 실정이에요. 더 큰 문제는 이 상황이 사회 전반의 변화와 맞물려 오프라인 상권의 근간 자체를 뒤흔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변화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고 안타깝게도 그 피해는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중장년층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 각지의 상가 붕괴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서울 강남이나 홍대, 신촌 같은 대도시 중심 상권조차 빈 점포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높은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고 싶어하던 핫플레이스들이 이제는 공실로 남아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활발했던 발길이 끊긴 가게들은 임차인을 찾기 어렵고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높은 월세를 감당하지 못한 상점들이 줄줄이 문을 닫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죠. 서울 상권조차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방 상황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구나 광주, 울산, 대전 같은 광역시조차도 밤이 되면 어두움만 깔리고 정적만 흐르는 상점가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작은 도시나 시골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상권이 무너지면 한두 집이 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해당 동네 종래 전체가 유령 도시처럼 변해버리는 비극이 벌어집니다. 과거 경제의 중심이었던 상점가들이 황량한 모습으로 변해가면서 지역 사회의 활력마저 떨어뜨리고 있어요. 상가 가격 폭락은 투자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에 10억 원에 거래되던 상가가 지금은 5억, 심지어 4, 5억까지 낮춰도 매수자를 찾기 어려운 게 현실이거든요. 이건 단순히 가격 하락을 넘어서 시장 가치 자체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상가가 비어있는 공실 상태가 1년만 지속돼도 더 이상 자산이 아니라 유지 비용만 잡아먹는 부채로 전락하게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가치 하락의 폭은 커지고 있어요. 창업자의 70%가 1년 내에 폐업하는 현실은 정말 비극적입니다. 꿈을 가지고 창업에 뛰어든 많은 분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거든요. 특히 50대 이상 창업자들은 퇴직금이나 은퇴 자금, 심지어 평생 모은 전 재산을 털어넣었다가 1년 안에 모든 걸 잃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사람이 없어서입니다. 손님이 없으니 매출이 나올 리 없고 결국 높은 임대료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창업 실패는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 사회 전체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프라인 상권은 이렇게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구조적인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있고 동시에 가장 빠르게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거든요. 경제활동이 활발한 인구가 줄어들면 전체적인 소비력은 필연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상점가의 매출 감소로 직결되고 결국 상권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소비의 주체인 고객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온라인 쇼핑의 완전한 승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제 소비자들에게 동네 오프라인 가게는 더 이상 주요 구매처가 아니거든요.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게 해결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옷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하고 음식은 배달 앱으로 집까지 받아먹고 생필품은 쿠팡 같은 대형 플랫폼에서 다음날 받아볼 수 있죠. 심지어 전통시장조차 온라인 배송 서비스를 도입할 정도로 변화의 물결은 거셉니다. 이런 소비 패턴의 변화는
변화는 오프라인 상가의 매출을 구조적으로 줄어들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편리함과 가격 경쟁력에서 온라인을 이기기 어렵게 된 겁니다. 상가 투자자의 과잉과 공실 증가의 악순환도 심각합니다. 저금리 시대에 돈의 유동성이 풍부하던 시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상가는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오는 건물 연금이라는 달콤한 말에 현혹됐거든요. 특히 은퇴 자금을 가진 중장년층 투자자들이 이런 위험한 투자에 많이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와 달랐죠. 예상과 달리 사람이 줄고 소비가 위축되면서 폐업이 늘었고 상가는 월세는커녕 텅 빈 공실만 남게 됐습니다. 월세 수입이 없으면 높은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되고 결국 급하게 손해를 보면서까지 매물을 내놓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런 과정이 상가 가격을 계속 하락시키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상권의 극심한 양극화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한국의 상권은 두 가지 유형으로 극단적으로 나뉘고 있거든요. 하나는 스타필드나 롯데 월드몰 같은 대형 복합몰 또는 프리미엄 아울렛처럼 모든 편의시설과 즐길거리가 한 곳에 집중된 곳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외의 모든 동네 상권이죠. 사람들은 이동 비용과 시간을 아끼고 한 곳에서 먹고 마시고 쇼핑하고 여가를 즐기는 모든 걸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이런 소비 패턴의 변화는 대형 복합몰로의 인구 집중을 가속화시키고 결국 동네 상권에 급속한 몰락을 부추기고 있어요. 상권 분석 전문가들은 이 상황에 대해 매우 명확하게 경고합니다. 지금의 공실 사태는 단순히 경기가 일시적으로 안 좋아서 생긴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인구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 소비 패턴의 혁명적인 변화, 그리고 기술 발전이 한꺼번에 겹쳐 발생한 복합적인 현상이거든요. 따라서 다시 예전처럼 상권이 활기를 되찾고 회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과거의 경험치는 현재 시장에 통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해야 해요. 특히 은퇴를 앞둔 분들에게는 강력한 경고가 필요합니다. 은퇴자분들이 상가를 마치 매달 꼬박꼬박 월세가 들어오는 안정적인 연금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현재 시장에서 상가 투자만큼 위험한 자산도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공실이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상가 가치가 순식간에 반토막 나는 게 요즘 시장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연금처럼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하는 건 착각이에요. 현재 상가 투자나 창업은 철저한 시장 분석과 치밀한 준비, 그리고 리스크 관리가 없다면 성공 확률이 10%도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오프라인 상가는 왜 더 위험해질까요? 현재 나타나고 있는 여러 현상들과 미래 사회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오프라인 상권의 상황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령화 심화로 인한 소비 감소가 더욱 가속화될 거거든요. 단순히 전체 인구가 줄어드는 걸 넘어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소비에 적극적이지 않은 노년층 인구 비중이 계속 늘어나면서 총체적인 소비력이 더욱 약화될 겁니다. 이건 젊은 층의 소비 감소와 맞물려 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 될 거예요. AI와 무인화 기술의 확대는 점포의 필요성을 점차 감소시킬 겁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무인 편의점이나 무인 카페, 로봇 서빙 시스템 등 인건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들이 빠르게 발전하고 보편화되고 있거든요. 사람이 직접 운영해야 하는 전통적인 점포의 수는 앞으로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고용 감소와 함께 상가 수요의 하락으로 이어질 거예요. 금리 부담의 지속도 문제입니다.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대출 금리는 상가 소유주들에게 엄청난 금융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이를 감당하지 못한 상가들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매물로 쏟아져 나오면서 가격 하락 압력은 더욱 거세질 겁니다. 이런 현상은 특히 대출을 많이 끼고 투자한 상가 소유주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거예요. 온라인 및 배달 시장의 독점화는 오프라인 점포의 입지를 더욱 좁힐 겁니다. 이미 온라인 플랫폼과 대기업 배달 서비스가 시장을 거의 장악하면서 오프라인 점포는 편리함과 가격 경쟁력에서 구조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소비자들이 굳이 오프라인 매장을 찾을 이유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즉, 앞으로 공실 현상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보다 상황이 좋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50대에서 70대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지금은 상가가 아니라 상가에 딸린 공실을 사는 시대라는 거죠. 과거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현재 시장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입니다. 단순히 월세 100만 원을 기대하고 상가에 투자해
투자했다가 1년 동안 단 한 번도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공실로 남아있게 된다면 기대했던 간 1,200만 원의 월세 수입이 고스란히 사라지는 거거든요. 투자 수익이 제로가 되는 걸 넘어 기회비 비용까지 생각하면 엄청난 손실입니다. 만약 2년 동안 공실이 이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2,400만 원의 월세 수입 손실을 넘어 매달 꾸준히 지불해야 하는 관리비와 매년 내야 하는 재산세, 그리고 높은 대출 이자까지 합쳐져 수천만 원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심지어 어렵게 투자한 상가 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나중에 팔려고 해도 매수자를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퇴직금이나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은 절대로 상가 투자라는 위험한 실험에 써서는 안 되는 너무나 소중한 자산입니다. 단 한 번의 실패가 노후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상가 시장은 과거의 경험이나 상식으로 예측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이미 완전히 다른 시대가 열린 거고 과거의 성공 방정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죠. 한국의 오프라인 상가 시장은 이미 변곡점을 넘어 붕괴 단계에 들어섰다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건 되돌릴 수 없는 구조적인 변화이고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는 매우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건 바로 평생을 열심히 일하다가 은퇴한 중장년층 어르신들입니다. 그분들의 소중한 노후 자금이 위험에 처해 있는 거거든요. 섣부른 창업 시도와 무리한 상가 투자를 막는데 이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현명하게 보호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하는 데 참고가 되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